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170만원입니다. 이거 계속 손실이 나고 있어서 지금 좀 걱정됩니다. 지금 벌써 한번 며칠째인지 모르겠네요. 5월달에 벌써 마이너스 46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이 안 납니다. 매매가 잘 안 돼가지고 사실 어제 5월 5일날 5월 5일인 줄은 알았는데 공휴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다 커버리니까 5월 5일이 공휴일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화요일날 방송할 때 제가 어제 장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풀로 보유를 하고 넘어왔는데요. 영상 댓글에 5월 5일날 휴일이라고 알려주셔가지고 보니까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꼬였습니다. 심리적으로 확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그게 계속 연장선상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앉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제가 생각지 못하는 공휴일이 하루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심리적으로 많이 쫓았습니다. 일단 뭐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았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요일날 저희장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열렸는데요. 이 결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제닛 앨런 재무장관인데요. 방송 인터뷰 하다가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가 다소 인상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금리 인상 불안감이 가뜩이나 금리 인상하면 어떡할까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연준 의장도 하지 않던 표현을 재무장관 입에서 이런 표현을 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경솔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연준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재무부 장관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에 대한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재정 담당하는 경제부총리가 금리를 올려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제니 델런 이분이 예전에 연준 의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쪽 통이다 보니까 금리가 다소 인상돼야 할지도 모른다 하는 게 이 연준의 의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 뉴스 나올 때마다 항상 공통적인 게 나스닥 기술주가 확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다우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데 기술주들이 확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요. 독일 증시도 덩달아서 금리 인상 불안감으로 해서 나스닥이 빠지니까 독일도 같이 덩달아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빠졌었고요. 어떻게 보면 어제 휴장이었던 것은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 장이 열렸으면은 이 악재를 그대로 받아서 밀려버렸을 건데 우리가 하루 휴장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 밤에 미정시가 이제 이 악재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증시가 지금 빠졌는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는 이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돌리면서 이 충격이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 불안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국내 증시에는 충격이 조금 완화됐다. 그래서 어제 하루 쉰 것은 우리 증시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내가 금리 인상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뒤에
증시가 혹 빠지니까 놀래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이미 늦었죠. 금리 인상할 것 같은 불안감 이게 투자자들 마음속에 확 박혀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출렁임이 계속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코로나에 대한 악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거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면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는 사람인데 인도발 그 변이 바이러스 이중 변이라 그러죠. 감염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인도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그 기존 백신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뭐 남아공 바이러스나 영국발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감염자가.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계속되게 되면 확진자가 확 줄어든다 이런 이제 공식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악재로 해석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코로나가 진정되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가 되고 경제 정상화가 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제 정상화가 되는 이런 상황 이쪽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해외 증시가 코로나가 진정됨으로 해서 경제 정상화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경제 정상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 상승 우려감으로 해서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감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해결돼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으로 해서 거꾸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우는 올라가고 나스닥이 빠지고 있는 이런 그 상황, 이 상황이었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저한테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한 종목 쪽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은 그 반등을 생각하고 실적주 중심으로 옮겨가야 될까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요일 아니죠. 화요일날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등이 나올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위로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멈춰지고 이제 상승 추세다가 아니고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차원으로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되돌림 현상으로 대충 한 여기 정도까지는 그 나오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쪽으로 맞춰놓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조금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를 수 있었는데 외국인이 거의 2천억을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코스닥을. 그래서 이 외국인이 코스닥을 너무 많이 매도해버려가지고 힘을 못 썼던 것 같고요. 이게 못 올라가니까 이제 제가 가진 종목들이 전부 다 조금 코스닥 쪽 종목들이다 보니까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니까 이제 답답해가지고 저도 그 좀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진짜 이거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지금 요 며칠째 특히나 어제 하루 쉬고 나서 지금 분위기 파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하루 쉬어버리고 들어오니까 시장 분위기가 막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맞죠? 날짜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아마 그군요.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일 또 저녁 때 근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내일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 매도를 해버리든지 해서 확 줄이고 이 손실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계속 손실을 하고 있어서 이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일 조금이라도 그 수익 나든 안 나든 간에 일단 내일 비중을 확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팔아보고 현금 가지고 좀 쉬자 이 생각이 지금 제 머릿속에 많이 듭니다. 계속 손실 보고 있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마음이 심리적으로 쫓아가지고 계속 손실을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가능하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확 줄여서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현금이 370만원이고요. 주식 비중이 지금 좀 되죠. 거의 한 8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내일 일단 한 반 정도를 매도를 해가지고 절반만 남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만 가져가고 주말에 좀 편하게 푹 쉬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지금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코로나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코로나가 해결돼 가지고 정상화되는 쪽으로 갖다 붙어야 될지 그게 지금 중심이 잘 안 잡힙니다. 확진자 숫자도 지금 보시면 570명대로 줄었습니다. 공휴일이라서 검사 수가 작아서 그렇다 이랬는데 오늘 현재 시간까지 보면 또 어제보다 더 작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숫자도 지금 줄었다 늘었다가 한 700명대로 갔다가 뭐 400명대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는데 다른 쪽은 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한마디로 중심 잡기 힘든 제가 말이 지금 횡설수설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충격을 좀 먹어가지고 제가 매매했던 제 종목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제가 그 풀로 다 매수하고 넘어왔었어요. 오늘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았어. 사실은 이제 어제였죠. 5월 5일날 장이 열리는 줄 알고 반등할 줄 알고 이제 쫙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삼성엠텍, 빅텍,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경농, 조비,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이걸 또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괜찮았어요. 또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빅텍이 한 2% 정도 빠졌고, 그리고 경농 2% 올랐죠. 그럼 이제 퉁치면 대충 된다는 얘기가 되고, 조비 1.3% 올랐죠. 그래서 경농 조비 합치면 빅텍하고 이제 얘 손실하고 퉁치니까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가 0.29% 하락했는데 잉글루드랩이 2%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대충 플러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지금 한 6% 정도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손실이 좀 났네요. 그래고 엑세스바이오가 거의 한 1.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엠텍 거의 보합변이었고 손실이 나긴 났겠습니다. 휴마시스 때문에 손실이 나긴 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게 나을 뻔했는데 제가 아침에 뭘 어떻게 했냐면 어제 하루 쉬고 나서 오늘 장이 오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안 돼가지고 일단 다 팔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가진 종목을 어떻게 했냐면 먼저 매도부터 쫙 했을 겁니다. 삼성엠텍 팔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 비중을 계속 높였어요. 이게 이제 오늘 가장 결정적인 페인입니다. 제가 휴마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애착이 상당히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 제가 봤을 때 자가진단 키트가 SD바이오하고 휴마시스 두 군데서 지금 우리나라에 승인이 됐는데 SD바이오가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유해 물질도 나왔다 그러고 변이 바이러스의 감지가 잘 안 된다. 이런 쪽들 악재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밖에 안 남죠, 휴마시스가. 그리고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제약하고 같이 공동 연구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으로 셀트리온 마크를 상표를 붙여가지고 유통 이 제약 쪽이니까요. 그 유통을 이용해서 약국으로 막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물론 자가 진단 키트 자체가 쓰여지지 않으면 문제겠지만 쓰여지기만 한다면 SD 바이오보다는 휴마시스가 월등하게 잘 팔릴 것 같고 기술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얘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한 거는 시장 상황이 지금 애매하니까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으니까 다른 거 애매한 거 다 팔고 그냥 휴마시스 쪽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어차피 단일가 지정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단일가 지정이었죠. 그래서 오늘까지만 끝나고 나서 내일 이제 단일가 지정 끝난 다음에 어떻게 갈지를 보고 내일 정리하기로 하고 200만원 그냥 가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은 다 팔고 휴마시스 쪽으로 다 모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맞았지 싶은데 시장이 그렇게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경농 팔고 조비 팔고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매도하고 잉글우드랩도 팔고요. 그 다음 뒤에 가서 빅텍도 팔았습니다. 이 빅텍 팔았던 이유는 빅텍을 제가 얼마에 팔았죠? 7,460원에 팔았습니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요. 이거 팔았던 이유는 요것도 여담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빅텍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로 볼 수 있는 경농하고 조비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대하TI가 남북 경협의 대장이긴 한데 대하TI나 아난티가 대장이긴 한데 경농 조비도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뉴스가 주말에 어제 나온 뉴스들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북 전단 뿌린다고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무장관하고 미국하고 일본 외무장관이 만나가지고 지금 무슨 회의 같은 걸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대북 정책이 북한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쪽에 설득하려는 그런 모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지금 아무런 대꾸가 없이 조용하거든요. 이 말은 북한에서 지금 고려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한 게 지금 북한에서 도발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단계적 비핵화 뭐 이런 쪽이면 북한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일단 제재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빅텍을 좀 정리를 하고 경협주 쪽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빅텍을 다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좀 있다가 경농 조비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모두 다 팔아버렸습니다. 시장 상황이 잘 모르겠으니까 다 팔고 휴마시스로 집중하다 해서 휴마시스에다가 집중을 했어요. 여기쯤에서 그냥 계속 몰아서 매수를 했는데 마지막에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속상해서 죽겠네요. 마지막에 이 500만원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휴마시스를 가지고 있다가 종가에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안 되는데 진짜 이 자가진단키트가 잘 팔리고 호재라면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위험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500만원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비중을 확 줄이자 해가지고 300만원치를 팔아버렸습니다. 마지막에 18,000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도까지 하고 이제 내일 좀 대충 비중 줄이고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장 끝나고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이게 이제 이럴 때 충격받죠. 휴마시스 뉴스 나왔는데요. 코로나 신속 항체 진단 키트 식약처 국내 허가 승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국내 허가 승인이 안 나왔었죠. 해외 승인 났는 거를 국내에서 임시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정식으로 승인 난 것 같아요. 국내 내수용 정식 허가를 받았다입니다. 이 뉴스 딱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6%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승인해버렸기 때문에 SD바이오하고 둘이서 임시로 받고 있다가 휴마시스가 정식 승인 받았으니까 이제 독보적이죠.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가 판매만 된다면 휴마시스게 팔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겠죠. 코로나가 진정돼 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현재로 봤을 때 울산이나 이런 부산 경남 이쪽의 분위기로 봤을 때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나오면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기 위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햇빛 팔고 나서 이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조금 속쓰립니다. 이거 500만원씩 가지고 있었으면 6% 떴어도 30만원이죠. 오늘 손실을 다 커버하고도 플러스고, 이 상한가 끝나버리면 내일 갭으로 뜰 거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다 팔아버리고 지금 200만원 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갖고 그냥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면 다 팔아버릴까라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무책임하니까요. 일단은 일단 호재성 뉴스가 나왔으니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햇빛 장중에 뉴스 나왔으면 상하게 들어갔을 건데 딱 자리가 오늘 좋았거든요. 이 장중에 이 뉴스가 나왔더라면 쫙 올라가서 이 양봉으로 뽑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이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마이너스 6%까지 빼버리는, 그리고 나서 뉴스가 뒤에 나왔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복입니다, 그냥.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까지 뉴스 나왔고요.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 왜냐하면 오늘 누르는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슈마시스 같은 종목이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인데, 주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가진단 키트로는 지금 거의 독보적인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만큼 눌렀다는 것은 누르는 세력들이 이게 이 핑계인 것 같긴 해요.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공매도 하는 쪽에서 지금 CJN하고 셀트리온을 지금 막 누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 계속 뒤로 밀리니까 셀트리온하고 공동 개발했다는 이런 연결고리로 해서 휴마시스도 같이 누르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두 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셀트리온이 뒤로 밀릴 때 얘가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혀 관계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공동 개발 이것 때문에 같이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장 끝나고 나온 이 뉴스는 정식 승인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누르기에는 조금 재료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 약간의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지금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힘이 좀 안 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종가 수준에 경농 200만원치 담았습니다. 이거 담은 이유는 농업 관련주 중에 효성 OMB라는 종목이 거의 대장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효성 OMB하고 조비는 같은 비료계통이고, 경농은 농약이면서 뭐 종묘 뭐 이런 쪽, 그리고 조비의 모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농이 자사주 소각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이면 호재성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효성 OMB가 이렇게 올라가고 안 밀리고 버티는 걸로 봐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 관련주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이게 남북 경협주 쪽으로 만약에 북한에서 대화하는 모션이 나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남북 경협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전쟁 관련주보다는 남북 경협주를 더 선호하는 입장이고, 어쩌다 보니 이제 대북 전단 뿌리는 바람에 제가 빅텍을 먼저 들어갔는데 지금 분위기가 왠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적으로 대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화하려는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한다는 뭐 특사 파견이라든가 물밑 접촉 이런 여기가 나오면 뜨거든요, 미리. 특히나 뭐 대장격인 데아티아이나 아난티 같은, 아난티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는 데아티아이나 아난티보다는 경농 이 종목이 좀 적게 오르더라도, 대장은 아니지만 왠지 이 종목이 끌려서 여기다가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는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단일가가 오늘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단일가 지정 하루 이틀 3일 됐고, 끝나면서 2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단일가 지정 3일 걸려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단일가 지정 풀리고 났을 때 과연 어디로 갈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버텼는데 풀리고 나서 내일 적어도 장 끝날 때까지는 한번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지금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맺혀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또 돼지열병 관련주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인데요. 돼지열병이 어디죠? 영월인가 어디에 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휴일 동안 나왔는데요. 이제 이건 어떻게 될지를 판단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뭐 이글벳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진 BNG, 그 다음 체시스가 예전에 거의 뭐 돼지열병 그러면 대장이었는데 뭔가 한번 하고 여기서 무슨 악재가 터지고 나서 이 유상증자였나요? 뭐였나 무슨 악재감 터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얘는 대장으로서 자격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하고 그 다음 뭐 제일바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 같은 거 그리고 태경 BK도 이 생석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오디텍 같은 종목도 이게 반도체 관련주인데 얘가 돼지열병 관련 백신에서 뭐 어떤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격으로 돼지열병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화요일날 모양도 좀 중요하거든요. 화요일날 전혀 올라오는 모습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죠. 세력들도 돼지열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밀렸기 때문에 세력들이 사전에 뉴스를 캐치해가지고 끌어올릴 것 같으면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다면 세력들이 매집했으니까 날아가고 상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림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우진 BNG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머지 종목들 보면 체시스도 뒤로 밀리고 끝났죠. 돼지열병이라는 뉴스를 세력들이 감지했다면 이렇게 밀리도록 놔두지 않죠. 매집을 해갖고 끌어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요번에 나온 돼지열병 뉴스는 아무도 몰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돌발 뉴스이기 때문에 뜨면 끌어올릴 가능성보다는 뒤로 누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면 세력이 물량을 안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면 좋을 거 없죠. 여기서 세력들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럼 쭉 올라가면 아주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개인들이 계속 이익 실현해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호재성 뉴스 나오면 눌러버립니다. 보통 뭐 공매도를 치든 어떻게 했든 간에 누르고 보죠. 그럼 눌러갖고 계속 누르면 정말 농가에서 돼지열병 발생됐다 그러면 돼지열병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상한가 갈 뉴스다 싶어갖고 확 들어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확 들어와서 쫙 땡겨리는데 이걸 계속 매도를 해버리니까 쭉쭉 밀리니까 하면서 이제 손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쭉 눌러버리고 그 다음 매수를 안 하고 계속 눌러놔버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거 돼지열병 추가로 뉴스가 더 안 나오죠. 한 건 나오고 나서 또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니까 이거 한 건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이제 좀 멍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장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이거 아닌갑다 싶어갖고 던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번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약간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는데요. 저는 일단 이 가격에서 매수했습니다. 제가 잡은 이유는 돼지열병이 농가에서 발생됐다는 것이 조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더 이상 발생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측하기에는 강원도 쪽에 제가 저번 주인가 뉴스 보고 방송할 때 그 얘기했죠. 설악산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됐는데 설악산에는 철책을 칠 수 없기 때문에 방역망이 뚫려갖고 방어가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쭉 그냥 강원도 지역으로 다 감염된 멧돼지가 퍼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쫙 퍼져버리니까 멧돼지들이 농가 근처에 접근했을 경우에 농가에 감염된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발생된 농가도 주변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지금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연유로 멧돼지들이 지금 방역 울타리를 뚫고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충청도권이나 경상도 북부 지역 이쪽으로 해서 산이 험준하기 때문에 다 못 막습니다. 멧돼지는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지 서서히 밀려 내려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밀려 내려와 갖고 전국의 농가 중에 멧돼지 접근을 다 차단시키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다 농가가 관리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방역에서 키우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뉴스가 충분히
안 걸리면 참 좋겠지만 이 또 돼지열병 걸리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안 걸리는 것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더 걸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발병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강원도 쪽이 아니고 만약 충청도 쪽이나 경상도 쪽 이쪽으로 해서 만약 발병된다면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남쪽 지도로 다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물론 이 한 건으로 끝나고 나서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돼지 농가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뚫려서 확산됐을 경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이글벳 정도면 그냥 가만히 놔놔도 얘는 실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정도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어느 게 대장일까 고민하다가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 경우는 뭐 우진배지 같은 이런 종목이나 체시스 같은 이런 종목이 그냥 실적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냥 끌어올려 갖고 날아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적게 오르더라도 좀 안전하게 가는 편이라서 이글벳 정도면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좀 우량한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이글벳을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글벳 200만원 이렇게 현재 보유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손실 보니까 좀 솔직히 힘이 안 나네요, 방송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주 이런 종목은 또 금요일날 강합니다. 왜냐면 주말에 또 뉴스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잡았고요. 그 다음 경농 시간에서 종목들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 지금 8%까지 올라갔죠. 이 종목 진짜 올라가도 조금 속쓰립니다. 가만히 놔놨으면 제가 진짜 내일 대박 날 수 있는, 국내 허가가 떨어졌는데요. 이걸 마지막에 안전하게 하자 그러면서 300만이 줄인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었다. 그것만 갖고 있었더라면 이 상한가에서 300만원 팔면 오늘 손실을 딱 커버하고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뭐 그건 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휴마시스가 이런 뉴스가 있었다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갭 뜨면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이건 복불복입니다. 그 다음 엑세스바이오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는 있는데 요건 내일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단일가가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 종목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히 보시면은 1분기 때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예상이 1,80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 이게 뭐 10만원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올라가고 눌리느냐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다 백신 맞고 나서 코로나가 진정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1분기 때 실적이 좋은 거는 인정하는데 미국이 코로나가 진정돼 갖고 거의 다 해결돼 버렸다. 그럼 2분기 때는 어떻게 할 거냐, 3분기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백신이 접종하더라도 코로나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의 뭐 독감처럼 이제 달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같이 공유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질병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보면 진단키트는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면 또 오히려 휴마시스 같은 이런 종목이 PCR 검사보다는 집집마다 그냥 독감 검사하듯이 집집마다 자가 진단 키트를 구매해 놓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냥 검사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지도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휴마시스를 노래 부르는데 오늘 누르는 이 모양 때문에 좀 꼬여가지고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좀 횡설수설하면서 방송이 좀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대충 했습니다. 이 두서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제가 하나 잊어버렸는데요. 모나미 그 종목 문의 주셨는데요. 이 종목 그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모나미 하면 볼펜 딱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봤는데 실적 부분에 봤을 때 뭐 부채비율, 유보율 이런 것은 탁월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실적도 뭐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도 모르겠고 특별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저걸로 보거든요. 한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일본 불매운동, 일본 불매운동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일본산 그 문구류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 불매운동 일어났을 때 국산 쓰자 이렇게 갖고 모나미 볼펜 쓰자 막 이렇게 됐었죠. 근데 그 지금 솔직히 그 일본 볼펜 쓰지 말고 국산 쓰자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매운동 분위기는 뭐 일본하고 다시 또 무슨 논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뭐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런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일제 쓰지 말고 그냥 일본 불매운동 하자 이렇게 붐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왠지.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본하고 여기서 갈등이 다시 유발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3.1절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실 때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전해에는 그 일본하고 갈등이 한참 심할 때는 그 저 조국 씨는 뭐 축창 들고 싸우자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막 그런 쪽 일본 불매운동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할 듯이 막 그 했었는데 원래 분위기를 보면 3.1절 기념 특사에서도 그 뭡니까 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하고 그 과거사는 과거사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런 뉘앙스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위안부 관련한 법원 재판 결과에서 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측이 다 패소해 버렸죠. 그 재판 결과 보고 나서 조금 의외였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그 정확하게 제가 법적인 건 모르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냥 다른 나라를 우리나라 재판정에서 죄를 물을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무죄 그 해갖고 그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다시 상고한다 그러고 많이 그 방송 보니까 좀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이런 게 이제 그 일본하고 잘 지내자는 쪽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강제 수용돼 그 노동 끌려가신 분들 이런 분들 판결했을 때 국내 재판에서 일본이 배상하라 이렇게 나왔죠. 신일본 제철 배상하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냥 그 배상 얼마 받고 배상 퉁 하고 끝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 배상 받는 거 이거 무효다 이렇게 해갖고 다시 파토시키고 다시 재판해가지고 일본이 책임져라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일본하고 갈등 생기고 그때 그 일본 불매운동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올해 와서 지금 보면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그런 표현도 메시지도 나오고 그리고 재판에서 위안부 관련 재판에서 일본 쪽이 그 유리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일본하고 불매운동 하자고 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나미는 일본하고의 갈등이 생겨서 불매운동 일어날 때 그때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그것 외에는 다른 거는 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종목은 이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